1기 그리고 2기와 3기에서의 공부 방법이 조금은 다른데요. 연기 1기 때는 우선 수업 당일날 배운 내용을 집에 와서 수험서를 정독하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수업의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에 이런 복습 시간을 가졌고, 읽어봤는데 문장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해가 어렵거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표시해두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가서 무조건 질문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 수험생이었고, 강사님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 복습 과제 같은 걸 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복습 과제들을 혼자서 풀어보고 빠뜨린 내용이나 틀린 내용들은 수험서에 이렇게 샤프로 가피를 해두고 계속해서 보는 과정을 반복을 했습니다. 2기, 3기의 경우에는 특징이 수업이 주말에 몰려 있다는 점, 그리고 모의고사를 매주 본다는 점이겠죠. 주말에 토요일에는 3과목, 일요일에는 노동법 1과목 이렇게 수업을 듣고 월요일에는 4과목에 대한 모의고사 복습을 했는데요. 제가 그 전주에 치렀던 모의고사의 첨삭본을 받아서 제가 빠뜨리거나 생각보다 잘 적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수험서에다가 빼곡하게 다 적어내는 작업을 했고, 해당 회차의 모의고사에서 잘 쓰신 분들의 최고 답안을 보면서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도 포스트잇에 다 가피를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제 시험지를 작성할 때 체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내에 최대한 그 전주의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일을 마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복습을 좀 꼼꼼히 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복습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차주에 있을 모의고사까지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 1기 때에는 하나하나 문장을 다 뜯어봤다면 2기, 3기 때는 아는 부분은 조금 얕게 보되 제가 잘 모르겠고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좀 진하게 복습을 했었고, 화요일과 수요일 내에 복습을 다 끝마치지 못한 경우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요일 오전까지는 무조건 복습을 끝낸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는 그 주에 있을 모의고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당 모의고사 범위만큼을 좀 예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그냥 예습을 줄줄 글만 읽은 것은 아니고 선생님께서는 과연 어떤 문제를 출제하실지, 어떤 판례가 지금 중요한지,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뭘 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연기 1기 때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수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봤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막 아예 안 본다거나 버린다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예습을 마치고 또 토요일에 수업에 가서 모의고사를 치고 이런 루틴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저는 주로 공부는 집,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렇게 3군데에서 총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한 군데에서 이렇게 오래 하면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수별로 조금 다른 장소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연기 1기 때는 집이 편해서 집에서 공부를 주로 했었고, 2기 때는 아무래도 혼자 하니까 좀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독서실에 다녔었는데, 독서실도 또 방 안에 저 혼자 있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3기 때는 오픈형 스터디 카페에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공부를 했고요. 공부 시간은 스탑워치로 딱 공부를 하는 시간만을 쟀을 때 그 순공 시간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살짝 부끄럽긴 하지만, 연기 1기 때는 하루에 5, 6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집중력의 한계? 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기, 3기 때는 평균적으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막 똑똑한 사람이라서 성공 시간이 짧았는데 합격을 할 수 있었다 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되게 힘든 사람이라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시간만으로 따지면 5, 6시간 또는 7, 8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산책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혹은 밥을 먹는다거나 하는 시간 동안에도 계속 내용을 생각해 본다거나 아니면 mp3 파일을 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공부에 대한 생각을 놓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꿈에서도
공부를 하기도 했었어요. 썰이긴 한데 제가 새벽에 계속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노동법에서 취업규칙 불이의 변경 판례 한 중반 정도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순공 시간은 짧을지언정 저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공부에 대한 생각을 놓은 적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저는 2기 때, 그러니까 6월 한 중순까지는 운동을 꾸준히 했었어요. 수험생이 되기 이전부터 필라테스를 꾸준히 했었어서 2기까지는 꾸준히 필라테스를 했었고, 연기 때는 주 5회 운동을 나갔었고, 1기 때는 주 3, 4회 정도, 그리고 2기 때는 2회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운동에 대해서는 뭐 공부하는 1년, 2년 동안 운동 안 한다고 해서 몸에 큰 탈이 나지 않는다 하는 의견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꽤나 꾸준히 운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정말 3기 때 계속 앉아 있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손목도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게 물리적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잠도 잘 오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정말 만성적인 아픔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보강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애. 연애도 했습니다. 사실 개인사라서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1차 시험 치를 때쯤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는데요. 제 남자친구는 수험생이 아니어서 그 연애 기간 동안 저의 공부를 기다려 주었어요. 수험생의 정설이 있는 애인 버리지 말고 없는 애인 만들지 말라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외로움도 많이 타고 아무래도 성격이 워낙 외향적이다 보니까 남자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좀 일주일 버틸 수 있는 내가 이 공부하는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남자친구가 없었다면 수험 생활이 너무나도 더 외롭고 좀 고달프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연애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수험생은 무조건 연애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멘탈입니다. 멘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강한 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약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하고 좀 끈기 있게 공부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강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좀 모의고사 성적에 일희일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부가 제가 원했던 만큼 만족스럽게 되지 않는 날에는 엄청나게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를 좀 잘 하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에 공부가 잘 안 될 때에는 유튜브에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합격자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멘탈 관리를 했는지 많이 참고를 했었고 제가 원하는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분들께서도 나와 같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좀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동기부여 영상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본다거나 제가 수능을 준비를 했을 때 되게 오래전 이야기 같네요. 네, 수능 준비를 했을 때 그 사회탐구를 이지영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분께서 해주시는 말씀도 노무사이신 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이들 저에게 해주신 질문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는 어느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가져가는 게 적당할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기 때는 주말 이틀을 다 쉬었고 1기 때는 주말 하루, 그리고 2기 때는 반나절, 그리고 3기 때는 반나절 쉬거나 거의 쉬지 않고 그리고 시험 한 3주 전, 그러니까 3기 종강 이후부터는 거의 쉬지 않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쉬는 시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또 다음 일주일을 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쉬는 시간을 많이 가져간 편입니다. 주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혼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연기에서 2기 동안은 계속 상위권에 랭크를 하고 있었고 3기 때 점수가 밑바닥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행정생성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위권에 있기는 했지만 막 이렇게 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인사관리와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최고 답안도 꽤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모의고사를 꾸준히 응시하는 그 꾸준함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중간기말고사처럼 빡 공부해서 빡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을 투자를 하고 또 시험 범위도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를 잘 보는 날이면 막 제가 마치 시험에 합격한 것 마냥 막 좋아하고 모의고사를 좀 못 친 날이면 꼭 불합격한 사람처럼 막 슬퍼하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성적보다는 첨삭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못 썼는지 또 어떤 부분을 빠뜨렸는지 꾸준히 확인하시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3기 때 과목별 공부 비중 말씀드리면 전체 공부 비중이 100이라고 쳤을 때 노동법이 한 35, 인사관리가 30, 경영조직론이 25, 그리고 행정쟁송법이 10 정도로 가장 적게 시간을 투자했던 과목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3기 때 노동법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두 과목이나 되는 노동법에서 성적을 잘 받지 못하면 불합격하겠다라는 생각에 노동법을 3기 동안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고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를 소위 말하는 불이타라고 하죠. 어디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조직론은 인사관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사관리보다는 조금 적은 비중으로 공부를 했었고 행정쟁송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양이 적고 또 그간 통화 스터디를 통해서 암기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그냥 목차만 보고 내용을 떠올려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따로 암기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시촌에 거주해야만 하는가? 저는 반드시 고시촌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주로 수험생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다 보니까 면학 분위기가 되게 잘 조성되어 있고 독서실도 많고 카페도 좀 조용해서 좋다는 점이 있는데 대신 아무래도 다들 수험생이다 보니까 길을 걸을 때 혹은 밥을 먹을 때도 다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걸을 때 책을 들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다른 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자극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른 수험생분들 보면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굳이 이건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실강을 꼭 수강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차반도 그렇고 2차 연기부터 3기까지 쭉 기본적으로는 실강을 듣기는 했었는데 사실 2기, 3기 때는 주말에 수업이 몰려있다 보니까 살짝 체력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가서 시험지만 제출하고 수업은 인강으로 듣기도 했었어요. 인강으로도 진도가 밀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강의 장점은 선생님과 눈을 맞추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궁금한 질문 사항들을 바로 선생님께 여쭤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의고사를 칠 때 실제로 옆에 수험생분들과 같이 치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부분에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고 시험에 있어서 시간도 딱 지켜서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해서 막 학원까지 통학이 막 왕복 2시간 이상인데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인강으로 수강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을 예감한 순간이 있었냐?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2기, 3기 때에는 좀 불합격할 나 자신이 두려워서 그걸 좀 원동력 삼아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이틀간의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도 그래도 고생했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건 이렇게 쓸걸
왜 나는 이렇게밖에 쓰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썼을까? 막 이런 후회들이 몰려왔었어요. 제 시험 점수를 보면 인사노무관리론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받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인사노무관리론을 제일 재밌게 공부를 했고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험장에서는 너무 만족스럽게 쓰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이후에 합격 결과 발표 전까지 거의 매일같이 나머지 세 과목은 만점인데 인사관리만 빵점을 받아서 떨어지는 꿈을 꿀 정도로 전혀 합격에 대한 예감은 하지 못했습니다. 합격자 발표 바로 전날에 내일 합격하면 뭐 하고 놀지? 이게 아니라 내일 불합격을 하면 뭘 하면서 어떻게 무슨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낼까 이런 생각에 합격자 발표 전날 엉엉 울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에 대한 예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강사의 자료는 어느 정도로 참고해야 하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공차생의 경우에는 1차, 2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고 본인이 선택하신 강사 수험서만 보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막 무리를 해서 타 강사 자료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예생인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사님 자료를 찾아봤다기보다는 2기 때 제가 진행했던 스터디가 있는데 제가 선택한 강사님의 그 주 모의고사 범위에서 다른 강사님께서 작년 2기 때 내신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스터디를 했었어요. 이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기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도 되고 타 강사님들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서 막 무리해서 찾아보진 않았고 이 스터디를 하면서 이 강사님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는구나 하고 저희 강사님 수험서에 없는 내용인데 조금 유의미하다 싶은 내용들은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두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사님들은 다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선택하신 강사님을 믿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나 복습과제를 꼭 제출해야 하는가? 보통 연기부터 1기 때 동안은 복습 과제가 있고 2기, 3기에는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이 모의고사나 복습 과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태도가 결국 다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 주에 모의고사를 보실 여력이 너무 안 된다 혹은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서 힘들다 하신다면 그 모의고사를 아예 제끼기보다는 혼자서 스스로 목차라도 짜보고 내용이라도 떠올려보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내주신 모범 답안과 비교하면서 자가 첨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급 쟁점 위주로 보면 안 되냐?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 쟁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해서는 교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쟁점의 중요도를 A, B, C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사실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중요도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어떤 부분은 확실하게 모르는지를 좀 구분을 하고 아는 부분은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잘 모르거나 못 외운 부분들은 또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모르는 영역에서 아는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우리의 수험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A급 위주로만 보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받은 Q&A를 정리해보면 이 정도일 텐데요. 사실 1차 시험 합격 영상을 찍었을 때 저 꼭 2차 시험 합격 영상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는 정말 제가 합격할 줄 몰랐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동안에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수험생 때는 정말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독서실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엉엉 울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나 열심히 외웠는데 못 쓰는 저 자신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울고 밤에는 내일 또 자고 일어나서 독서실에 가야 된다면서 막 울었었어요. 울지 않은 날과 울면서 보낸 날이 거의 똑같을 정도로 좀 힘들게 저 자신을 채찍질 해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좀 더 칭찬하고 오늘 그래도 하루 수고했다 이렇게 저 자신을 좀 돌봐줄 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제 공부 방법을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의 수험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조금 더 일찍 찍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합격 수기와 너무 똑같은 내용으로 영상을 찍는 것이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늦어졌습니다.
제가 수험생 때 겪었던 어려움들을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노무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거예요. 정말 전국에서 공인노무사 수험을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응원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